비린내 나는 손 치우라고 했잖아요. 짝! 수아의 손이 명숙의 뺨을 후려쳤다. 순간 파티장이 얼어붙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명숙이 천천히 뺨을 쓸어내리며 피식 웃었다. 크크크. 이 잡거사. 장사꾼 손이 왜 매운지 보여줘? 명숙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였다. 수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더욱 강력한 뺨을 날렸다. 퍽! 으악!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명품 드레스가 샴페인에 젖어들었다. 아! 생선 장사 30년 해본 이 손맛 제대로 느껴봐라. 명숙이 고무장갑 낀 손을 휘두르자 주변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전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 앞. 명숙은 초조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아, 지훈이 이 녀석아. 엄마가 여기 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 지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B-, B-. 심장 박동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명숙이 황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간호사님, 우리 아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명숙이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하지만 수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썩을 년이. 남편이 죽어가는데 전화도 안 받아? 명숙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10번을 넘게 걸었지만 수아는 받지 않았다. 그때 담당 의사가 급하게 뛰어왔다. 한지훈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폐렴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당장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추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동의합니다. 뭐든지 해주세요. 명숙이 서류에 서명을 하는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며느님은요? 아까부터 연락이 안 되시나 봐요? 그년이. 아니. 며느리가 교회 기도에 갔다고 했어요. 명숙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 수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자 명숙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수아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한지훈 어머니인데요. 혹시 우리 며느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 어머님. 수아 언니요? 지금 여기 파티장에 있는데요. 어머님도 오시게요. 뭐? 파티장?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그랜드 호텔 루비오리요. 수아 언니 친구 결혼식이거든요. 엄청 화려해요. 찰칵. 명숙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미친년이. 남편이 죽어가는데 파티를 즐겨? 명숙이 주먹으로 벽을 쾅쾅 쳤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간호사실로 향했다. 간호사님, 제가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요. 1시간만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명숙은 병원을 뛰쳐나왔다. 택시를 잡아 타고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명숙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실장, 나야. 지금 당장 그랜드 호텔 루비올로 와. 응, 맞아.
생선 상자도 하나 가져와. 제일 비린내 나는 걸로. 30분 후 명숙은 그랜드 호텔 앞에 도착했다. 이 실장이라는 남자가 발레 파킹 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 실장이 트럭 뒤에서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를 꺼냈다. 명숙이 뚜껑을 열어보니 얼음 위에 싱싱한 광어들이 놓여 있었다. 좋아. 이거면 되겠어. 명숙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 상자를 들어 올렸다. 호텔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저 손님, 그건 안 됩니다. 여기는 5성급 호텔이. 닥쳐. 내가 누군지 알아? 한명숙이야. 이 호텔 지분 30% 가진 사람. 호텔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회장님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명숙이 생선 상자를 든 채 파티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루비올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명숙이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갔다. 파티장 안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했다. 중앙에는 높이 3m짜리 샴페인 타워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샴페인 타워 앞에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최수아가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수아야, 너 그 드레스 진짜 예쁘다. 얼마 했어? 에이, 별거 아니야. 1,000만 원 정도? 명숙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다. 1,0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즐기는 며느리. 그 사이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아! 명숙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찢었다. 음악이 멈췄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명숙에게 쏠렸다. 수아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생선 상자를 든 명숙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 저게 뭐야? 왜 여기 와? 명숙이 생선 상자를 바닥에 던졌다. 쾅! 얼음과 생선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다. 광어들이 파닥파닥 뛰었다. 야, 최수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뭐 하긴요? 친구 결혼식 왔죠. 그쪽이야말로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친구 결혼식? 내 남편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어. 전화를 10번도 넘게 했는데 왜 안 받았어? 수아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5통? 모두 시어머니였다. 아, 그거요? 무음으로 해놨는데 몰랐네요. 근데 병원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명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남편이야. 내 아들. 그런데 병원비는 누가 내는 줄 알아? 수아가 드레스 치맛자락을 쓸어 올리며 오만하게 웃었다. 당연히 우리 아빠 회사 돈이죠. 대판 물산이 없었으면 지훈 씨 벌써 죽었을걸요?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생선 장사하는 사람 아니야? 왜 여기 와? 며느리가 저렇게 말해도 돼?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갔다. 야, 최수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그쪽은 생선이나 팔고 우린 돈 버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명숙이 빨간 고무 장갑을 벗어 던졌다. 좋아. 그럼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 명숙이 손가락으로 비서 이 실장을 불렀다. 이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 실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 샴페인 타워 옆 테이블에 탁 던졌다. 수아가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뭐예요? 차용증이야. 내 아비가 나한테 빌려간 돈. 차용증? 우리 아빠가 왜 그쪽한테 돈을 빌려요? 명숙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쳤다. 첫 번째 장에 일금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일금 30억 원, 세 번째 장에는 일금 20억 원. 이게 뭐예요?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희 아비 회사 이미 3년 전부터 부도 직전이었어. 내가 돈 빌려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망했지. 거짓말. 거짓말? 여기 내 아비 도장 찍힌 거 안 보여? 그리고 이거. 명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대판 물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너희 집, 너희 회사 건물, 심지어 내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까지 다 내 명이야. 담보로 잡혔거든. 수아가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친구가 수아를 부축했다. 수아야, 괜찮아? 아니야. 명숙이 코웃음을 쳤다. 야, 최수아. 내 아비 목숨 줄. 내가 쥐고 있어. 이 썩은 동태야. 수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우릴 속였어요? 속였다고? 크크크. 너희가 나를 무시한 거잖아. 생선 장사 천하게 봤잖아. 명숙이 수아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거 5천만 원짜리지? 내 아비가 내 돈으로 사준 거야. 결국 내 돈이란 소리지. 이럴 수가. 수아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명숙이 수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야, 최수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앞서 본 장면이 펼쳐졌다. 수아가 명숙의 뺨을 때렸고 명숙은 더욱 강력하게 응수했다. 수아가 바닥에 쓰러지자 명숙은 천천히 고무장갑을 다시 끼웠다. 내일 아침까지 내 아비 회사 정리해. 안 그러면. 명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생선처럼 토막 낼 거야. 재무제표를. 파티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하객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명숙이 돌아서서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뒤에는 생선 비린내와 샴페인 향이 뒤섞여 있었다.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고객님의 요청으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신 거부. 아버지마저 수아를 버린 것이었다. 수아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저 여자 완전 망했네.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대들다니. 생선 장사가 아니라 재벌이었어? 대박. 수아의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수아야. 괜찮아? 일단 일어나. 손 치워. 수아가 친구의 손을 뿌리쳤다. 명품 드레스 치맛자락에 샴페인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이게 다 꿈이야. 그래, 꿈일 거야. 수아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역시나 수신 거부음만 들렸다. 아빠, 제발 받아줘. 수아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때 파티장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빨간 딱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최수아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긴급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가압류? 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채권자 한명숙, 채무자 최수아라고 적혀 있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빚진 게 없어요. 최수아 씨, 귀하의 배우자 한지훈 씨의 의료비 미납금 3천만 원과 생활비, 미지급 7천만 원, 합계 1억 원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그게 다 시어머니가 낸 거잖아요. 집행관이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채권자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므로 구상권이 성립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수아가 소리쳤지만 집행관은 이미 수아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것부터 압류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수아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집행관은 강제로 목걸이를 풀어냈다. 딸깍. 목걸이가 압류봉투에 들어갔다. 집행관이 빨간 딱지를 붙이며 기록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시가 5천만 원 상당 압류 완료. 안 돼. 돌려줘요. 수아가 집행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른 집행관이 수아를 제지했다.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수아의 굴욕은 실시간으로 SNS에 퍼져나갔다. 집행관이 수아의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켰다. 이것도 압류 대상입니다. 이것도요? 이건 제 돈으로 산 건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수아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 시계도 아버지가 사준 것이었다. 증명 못하시면 압류하겠습니다. 딸깍. 손목 시계도 압류됐다. 그 다음은 귀걸이, 반지, 핸드백 순서였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완전 망신당하네. 저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맞지. 인생 한 방에 끝이네. 수아가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닥쳐. 다들 닥치라고. 그때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수아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가리켰다. 이 드레스도 압류 대상입니다.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명품이라고 기록돼 있네요. 뭐? 이것까지요? 네. 지금 당장 벗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압류 집행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주변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핸드폰을 들고 지켜보고 있었다. 제발이요. 이것만은. 그때 파티장 뒤편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실장. 전현한테 가운 하나 던져줘라. 완전 발가벗길 순 없잖아. 이 실장이 호텔 직원용 가운을 수아에게 던졌다.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받았다.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올게요. 안 됩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아입으세요. 집행관의 차가운 말에 수아는 결국 샴페인 타워 뒤로 몸을 숨기고 재빨리 드레스를 벗었다. 가운을 입고 나오는 수아의 모습은 처참했다. 집행관이 드레스를 압류봉투에 넣으며 기록했다. 압류 총액 1억 5천만 원 상당. 자녀 채무 8,500만 원. 자녀 채무가 아직도 8,5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네. 추가 압류는 채무자의 거주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관들이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수아는 호텔 가운만 걸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수아에게서 멀어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언니, 수아야, 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른 척했다. 수아야, 나 먼저 갈게. 미안, 나도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들이 우르르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수아는 혼자 남았다. 수아가 가운 주머니에서 깨진 휴대폰을 꺼냈다. 금이 간 액정으로 겨우 아버지 사무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여보세요. 대판 물산입니다. 거기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저 딸 수아예요. 아, 수아 씨.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장님께서는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셨습니다. 출국? 어디로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찰칵.
전화가 끊겼다. 수아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액정이 완전히 박살났다. 아빠, 나를 버린 거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 파티장 입구로 또 다른 정장 남자가 들어왔다. 최수아 씨 맞으십니까? 또 누구세요? 검찰청 조사관입니다. 최대판 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횡령? 배임? 수아가 멍한 표정으로 조사관을 바라봤다. 최대판 씨께서 대판 물산의 자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최수아 씨도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공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건 조사받으면서 밝혀지겠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이 출석 요구서를 수아에게 건넸다. 수아가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었다. 종이가 손에서 바들바들 떨렸다. 조사관이 돌아서 나가려는데 수아가 다급하게 물었다. 저기요. 우리 아빠 어디 갔는지 아세요? 피의자 소재는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대답하고 파티장을 나갔다. 수아는 완전히 무너졌다. 호텔 가운만 입은 채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파티장 뒤편에서 명숙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에는 빨간 고무 장갑이 들려 있었다. 야, 최수아.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마스카라가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어머님. 어머님? 크크크. 아까는 그쪽이라고 안 했어? 명숙이 수아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야, 이 썩은 동태야. 비린내 나는 손이 왜 매운지 이제 알겠어? 수아가 명숙의 바지를 붙잡았다. 제발이요. 이것만은 취소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생선 장사 천하게 봤어요. 명숙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그게 다야? 남편이 죽어가는데 파티 왔던 것도 잘못했어요. 수아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명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야, 최수아. 너 지금 살려달라고 빌고 있어?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 둘 다요. 제발 살려주세요. 명숙이 천천히 일어섰다. 됐어. 너 같은 년은 빌어도 소용없어. 명숙이 수아의 머리 위로 생선 한 마리를 던졌다. 퍽! 차가운 광어가 수아의 머리에 떨어졌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이거나 먹고 정신 차려. 내일부터 내 인생은 뻘밭이야. 명숙이 유유히 파티장을 나갔다. 뒤에는 생선과 눈물 범벅이 된 수아만 남았다. 수아가 머리 위에 광어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다. 으악. 하지만 파티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려했던 샴페인 타워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판 물산 본사. 명숙이 이 실장과 함께 회사 앞에 도착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이 회사는 내 거야. 명숙이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다. 20층짜리 사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 실장, 사돈네 직원들 다 모아놔. 네, 회장님. 이 실장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10분 후 대판 물산 직원 100여 명이 1층 로비에 모였다. 명숙이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저 할머니 누구야? 생선 장사하는 사람 아냐? 사장님은 어디 가셨대? 명숙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한명숙이다. 오늘부로 이 회사의 새 주인이야. 직원들이 술렁였다. 뭐? 새 주인? 사장님은요? 명숙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최 대파는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야. 그리고 이 회사는 내 담보로 잡혀 있었지. 오늘부로 내가 경영권을 넘겨받았어. 이 실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다. 여기 법원 확정 판결문입니다. 대판 물산의 모든 자산은 한명숙 회장님께 귀속됩니다. 직원들이 패닉에 빠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월급은 나와요? 명숙이 손을 들어 다시 조용히 시켰다. 월급 걱정하지 마. 밀린 월급 3개월치 오늘 다 준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월급 제때 줄 거야. 단, 일 제대로 하는 사람만. 명숙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며 말했다. 나는 생선 장사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일 못하는 놈은 가차없이 자른다. 알아들었어?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명숙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회사 이름 바꾼다. 대판 물산은 이제 없어. 명성유통으로 바꿔. 네, 회장님. 명숙이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사장님 따님 수아 씨는 어떻게 되나요? 명숙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이제 이 회사랑 상관없어. 아니, 인생이랑도 상관없지. 직원이 움찔했다. 명숙이 회사를 나서며 이 실장에게 말했다. 이 실장, 사돈네 집도 오늘 압류 들어가? 네, 회장님. 오후 2시에 집행관이 출동합니다. 좋아. 나도 같이 가야겠어. 구경 좀 해야지. 명숙이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야, 최수아.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야.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 대판의 저택. 300평 대지에 지어진 2층짜리 양옥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명숙이 차에서 내리며 저택을 올려다봤다. 크크크. 이게 다 내 돈으로 지은 집이지. 이 실장이 뒤따라 내리며 서류를 펼쳤다. 회장님, 이 집시가 100억 원 정도 합니다. 땅값만 70억이고요. 좋아. 오늘 다 털어. 명숙이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집행관 차량 3대가 도착했다. 집행관 5명이 우르르 내렸다. 한명숙 회장님 맞으십니까? 그래, 내가 채권자야. 집행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 확인됐습니다. 압류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들이 대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최수아 씨,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최수아 씨,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집행관이 대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었다. 찰칵. 대문이 열렸다. 명숙과 집행관들이 정원으로 들어섰다. 잘 가꿔진 정원에는 분수대와 석상들이 놓여 있었다. 명숙이 분수대를 발로 툭 쳤다. 이것도 압류 대상이야? 네, 회장님. 부동산에 부속된 시설물은 모두 압류됩니다. 집행관들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과 그림들이 가득했다. 와, 이게 집이야, 미술관이야? 이 실장이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명숙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야, 이 실장. 여기 진짜 가죽 소파네. 한 5천만 원은 하겠어. 회장님, 저쪽 벽에 걸린 그림 보세요. 저거 유명한 화가 작품 아닌가요? 집행관이 그림을 확인하며 기록했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 작품입니다. 시가 3억 원 상당. 명숙이 코웃음을 쳤다. 3억짜리 그림을 집에 걸어놨어? 미친 거 아냐? 집행관들이 집 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소파, 테이블, 냉장고, TV, 에어컨.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딱지가 붙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수아가 계단을 내려왔다. 여전히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최수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 왜 들어왔어요? 집행관이 압류영장을 내밀었다. 긴급 압류 집행 중입니다. 이 집과 집안의 모든 동산을 압류합니다. 동산? 그게 뭔데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물건입니다. 가구, 가전제품, 그림, 장식품 등등.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제 옷이랑 화장품도요? 개인 생활용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명품은 압류됩니다. 수아가 황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잠깐만요. 제 옷장 좀 정리하고. 하지만 집행관들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명숙이 소파에 앉은 채 수아를 올려다봤다. 야, 최수아. 어제 파티는 재밌었어? 수아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라고? 크크크.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비린내 나는 손 치우라고 했잖아. 명숙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은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내 집을 다 뒤집어 줄게. 명숙이 2층으로 올라갔다. 수아의 방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 문이 활짝 열렸다. 안에는 명품 가방과 옷들이 가득한 드레스룸이 있었다. 와, 이게 옷장이야, 명품 매장이야? 명숙이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갔다. 에르메스 가방,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수십 개의 명품 가방이 진열돼 있었다. 이 실장, 여기 가방 몇 개야? 이 실장이 재빨리 세기 시작했다. 대충 50개 넘습니다, 회장님. 50개? 한 개에 1,000만 원씩만 쳐도 5억이네. 명숙이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었다. 이거 2천만 원짜리지? 내가 생선 팔아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명숙이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쿵. 어머님, 그건 제 거예요. 수아가 달려들었지만 명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내 돈으로 샀어? 그건 아빠가 사주셨지만 내 아비돈이 어디서 났는데? 다 내 돈이야. 명숙이 드레스룸 안의 옷들을 우르르 끌어내렸다. 명품 드레스, 코트, 블라우스. 수백 벌의 옷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것도 압류, 저것도 압류, 다 압류야. 집행관들이 빨간 딱지를 옷과 가방에 붙이기 시작했다. 수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옷을 끌어안았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명숙이 수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야, 이 썩으려나. 내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넌 1,000만 원짜리 드레스 입고 파티 갔잖아.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다 괜찮다고. 내 아비도 썩었고 너도 썩었어. 명숙이 수아를 밀쳐냈다. 수아가 옷더미 위로 쓰러졌다. 집행관들이 드레스룸을 다 뒤진 후 욕실로 향했다. 여기도 확인하겠습니다. 욕실 안에는 고급 화장품과 향수들이 가득했다. 이것들도 압류 대상인가요? 집행관이 명숙에게 물었다. 화장품은 생활용품 아냐? 네, 하지만 이 정도 고가 제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됩니다. 향수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네요. 그럼 압류해. 집행관이 향수병들의 딱지를 붙였다. 수아가 욕실로 달려가 향수병을 끌어안았다.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제 돌아가신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거예요. 명숙이 수아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내 엄마,
내 엄마도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제발이요. 이것 하나만. 수아가 울먹이며 빌었다. 명숙이 향수병을 빼앗아 집행관에게 건넸다. 압류해. 하나도 남기지 마. 네, 회장님. 수아가 바닥에 쓰러져 흐느꼈다. 집행관들이 집안을 다 뒤진 후 거실로 내려왔다. 압류 목록 작성 완료했습니다. 총시가 15억 원 상당입니다. 15억? 겨우 그것밖에 안 돼? 네, 나머지는 이미 대출 담보로 잡혀 있거나 리스 제품입니다. 명숙이 혀를 찼다. 쯧쯧.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었네. 집행관이 서류를 명숙에게 건넸다. 회장님, 서명해 주시면 압류 집행 완료됩니다. 명숙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때 수아가 계단을 내려왔다. 어머님, 오늘 밤 어디서 자요? 집도 압류됐잖아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제발이요. 호텔비라도. 명숙이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수아에게 던졌다. 이거 받아. 찜질방 가. 10,000원으로 어떻게. 싫으면 길바닥에서 자든지. 명숙이 돌아서서 집을 나갔다. 이 실장과 집행관들이 뒤따랐다. 수아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가구마다 붙은 빨간 딱지가 저녁 햇살을 받아 불길하게 빛났다. 수아가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주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그날 밤 서울역 근처 찜질방. 수아가 10,000원으로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옷은 저쪽 락커에 넣으시고. 직원의 말에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옷이 이게 전부예요. 수아는 여전히 호텔 가운만 입고 있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 여기 찜질복 드릴게요. 수아가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대중탕으로 들어갔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한 아줌마가 수아를 힐끗 쳐다봤다. 저 아가씨 처음 보는데? 집 없나 봐. 요즘 젊은 애들 힘들잖아. 집값 비싸서. 수아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판 물산 최대판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회사 자금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아가 귀를 막았다. 안 들려. 안 들려. 하지만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들렸다. 최 회장의 딸 최수아 씨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찜질방 안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저 사람 딸이 공범이래? 요즘 부자들 다 썩었어. 수아가 찜질복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명숙이 아들 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훈아, 엄마가 다 해결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지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엄마, 수아는요?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년 얘기는 하지도 마. 너한테 독약이야. 하지만 제 아내인데. 아내? 크크크. 그년이 내 아내 노릇했어? 너 죽어가는데 파티 갔잖아.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내가 심해? 명숙이 지훈의 손을 놓으며 일어섰다. 야, 한지훈. 내가 지금 그년 편을 들어? 엄마 편을 들어? 편이 어디 있어요? 다 가족인데. 가족? 그년이 너를 가족으로 봤어? 명숙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어제 파티장에서 수아가 웃고 떠드는 장면이었다. 봐, 너 죽어가는데 저렇게 웃고 있었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도 제 아내잖아요. 아내면 다야? 책임은? 명숙이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딸그락 소리를 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아들 죽어가는데. 명숙이 눈물을 훔쳤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어? 의사가 뭐래? 아직 위험하다며?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나요. 명숙이 다시 지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흥분했어. 괜찮아요, 엄마. 명숙이 지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다 책임질게. 너는 빨리 나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님, 환자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숙이 일어서며 지훈에게 말했다. 내일 또 올게. 잘 자라. 네, 엄마. 안녕히 가세요. 명숙이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이 실장 나야.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 있어. 준비해놔.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 명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며느리한테 마지막 선물 줘야지. 다음 날 아침 찜질방. 수아가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쑤셨다. 여기가 어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제 일이 떠올랐다.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꿈이 아니었구나. 수아가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창백한 얼굴. 내가 이렇게 됐어? 수아가 세면대에 얼굴을 대고 물을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다. 그때 찜질방 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왔다. 손님,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네, 벌써요? 오전 10시까지 나가셔야 해요. 수아가 시계를 봤다. 9시 30분이었다. 알겠어요. 수아가 찜질복을 벗고 다시 호텔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더 초라해 보였다. 찜질방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월 초의 서울 아침은 쌀쌀했다. 수아가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왜 저래? 호텔 가운 입고 돌아다니네. 수아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어디로 가지? 집도 없고 돈도 없었다. 아버지는 도망갔고 남편은 중환자실이었다. 수아가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 명숙이 준 10,000원도 찜질방비로 다 썼다. 배고파. 수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수아가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삼각김밥이 보였다. 1,500원. 하지만 수아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수아가 편의점을 지나 계속 걸었다. 그러다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그래, 친구한테 전화해보자. 수아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려면 동전이 필요했다. 동전. 수아가 주변을 둘러봤다.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찾았다. 100원짜리 하나. 이것밖에 없네. 수아가 100원을 넣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도 들리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아, 신의 통화는 200원인가. 수아가 주저앉았다. 전화부스 앞 계단에 털썩 앉아 고개를 묻었다. 그때 누군가 수아의 어깨를 툭 쳤다. 야, 거기 누구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경찰관이 서 있었다. 전 그냥. 신분증 있어? 신분증은 집에. 경찰관이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집은 어디야? 왜 호텔 가운 입고 돌아다녀? 그게. 수아가 말문이 막혔다. 따라와. 지구대에서 신원 확인해야겠어. 제발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지구대 가서 확인하면 돼. 경찰관이 수아의 팔을 잡았다. 수아가 몸부림쳤다. 나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때 순찰차 한 대가 다가왔다. 차에서 또 다른 경찰관이 내렸다. 무슨 일이야? 이 사람 수상해서 신원 확인하려고요. 얼굴이 낯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경찰관이 수아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아, 어제 뉴스에 나온 사람 아냐? 최대판 딸. 아, 맞다. 최수아.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검찰 출석 통보 받았어? 그건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일? 오늘이 내일인데? 경찰관이 시계를 봤다. 지금 10시야. 늦었네. 늦었다고요? 수아가 패닉에 빠졌다. 빨리 검찰청 가야겠다. 안 그러면 구속영장 나와. 구속영장? 당연하지. 피의자가 출석 안 하면 도주 우려로 영장 청구해. 수아가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가요? 저 돈도 없는데.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태워다 줄게. 타. 수아가 순찰차에 올라탔다. 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수아는 창밖만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만 이렇게 됐어. 30분 후 서울중앙지검 앞. 수아가 차에서 내렸다. 고맙습니다. 빨리 들어가. 더 늦으면 큰일 나. 수아가 검찰청 건물로 뛰어갔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찾았다. 저 최수아인데요. 출석 통보 받았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확인됐습니다. 3층 조사실로 가세요. 수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따라 조사실을 찾았다. 똑똑. 들어오세요.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사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최수아 씨 맞죠? 네. 늦었네요. 1시간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사관이 수아의 차림새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호텔 가운 입고 왔어요? 장난해요? 이게 입을 옷이 없어서. 앉으세요. 수아가 의자에 앉았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다. 최수아 씨, 아버지 최대판 씨의 횡령 사건 알고 있죠? 네. 뉴스로 봤어요. 아버지가 회사 자금 3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중 일부가 당신 계좌로 입금됐어요. 제 계좌로요? 수아가 깜짝 놀랐다. 모르셨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조사관이 통장 거래 내역을 내밀었다. 여기 보세요. 작년 1년 동안 총 50억 원이 입금됐어요. 수아가 서류를 봤다. 정말로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돼 있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설명해야죠. 저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제 통장 관리했거든요. 조사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증거 있어요? 수아가 말문이 막혔다. 없으시면 공범으로 봐야죠. 공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백화점 명품 구매 내역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10억 원어치 샀네요. 그건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횡령한 돈으로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수아가 소리를 질렀다. 조사관이 차갑게 웃었다. 모르셨다고 하시면 할 말 없네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법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횡령 자금으로 산 물건은 다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다 압류됐어요. 압류? 누구한테요? 시어머니한테요. 한명숙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한명숙 회장. 그분이 채권자시죠. 네.
조사관이 서류를 덮었다. 오늘은 참고인 조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필요하면 다시 출석하셔야 해요. 네. 수아가 일어서려는데 조사관이 말했다. 참, 아버지 소재 파악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요? 연락 안 되세요? 네. 전화도 안 받고. 조사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럼 혹시 연락 오면 꼭 알려주세요. 도피 방조하면 당신도 처벌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아가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수아. 수아가 고개를 돌렸다. 명숙이 서 있었다. 어머님. 명숙이 수아에게 다가왔다. 조사받았어? 네. 방금 끝났어요. 그래. 어땠어? 명숙이 비웃듯 물었다. 공범이래? 아니면 빠져?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크크크. 명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수아가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혼 소송? 그래. 내 아들이랑 이혼해.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요? 왜 갑자기 이혼이에요? 갑자기, 크크크. 너 같은 년이랑 내 아들 붙여놓을 순 없지. 하지만 저희 아직 사랑해요. 명숙이 코웃음을 쳤다. 사랑? 내가 사랑을 알아? 남편 죽어가는데 파티 간 년이?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이혼해. 그게 책임지는 거야. 수아가 서류를 구겨버렸다. 싫어요. 전 이혼 안 해요. 명숙이 수아의 멱살을 잡았다. 싫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요. 사람들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명숙이 수아를 밀쳐냈다. 좋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강제로 하지 뭐. 강제로요? 그래. 재판으로. 명숙이 돌아서 나가려는데 수아가 뒤따라갔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생각? 이미 다 생각했어.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명숙이 건물 밖으로 나갔다. 수아가 계단을 뛰어내려가 명숙을 붙잡았다. 어머님, 제발요. 저 갈 데도 없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냐. 명숙이 수아의 손을 뿌리쳤다. 수아가 계단에 넘어졌다. 으윽. 수아가 무릎을 움켜쥐었다. 피가 흘렀다. 명숙이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야, 최수아. 앞으로 내 아들 근처에도 오지 마. 병원도 가지 마. 안 그러면. 명숙이 차창을 열고 빨간 고무장갑을 흔들었다. 이 손맛 또 보여줄 거야. 차가 출발했다. 수아는 계단에 주저앉은 채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서울역. 수아가 역사 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수아만 갈 곳이 없었다. 배고파. 수아의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수아가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았다. 옆에는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다. 아가씨, 처음 보는데? 집 없어? 한 할머니가 수아에게 말을 걸었다. 네. 그래. 요즘 젊은 애들 힘들지. 밥은 먹었어? 아니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다. 이거 먹어. 나 배불러.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아가 삼각김밥을 받아 뜯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다.
맛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수아가 삼각김밥을 다 먹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나 3년 됐지. 3년이요? 그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 수아가 주변을 둘러봤다.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다. 저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할머니가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힘내. 인생 뭐 있어. 살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지. 하지만 수아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경찰관들이 다가왔다. 노숙자 단속이다. 다들 나가. 할머니가 황급히 짐을 챙겼다. 아가씨, 빨리 나가. 잡히면 보호소가. 수아도 벌떡 일어나 역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월의 서울밤은 영하였다. 추워. 수아가 몸을 웅크렸다. 호텔 가운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수아가 골목길로 들어갔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었다. 쓰레기통 옆에 골판지가 쌓여 있었다. 수아가 골판지를 집어 몸에 덮었다. 이게 내 이불이라고. 수아가 골판지를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수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먼 곳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야, 최수아.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야. 다음 날 아침 골목길. 수아가 골판지를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다. 춥다. 수아가 눈을 떴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골목 입구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수아가 골판지를 걷어내고 일어났다. 몸이 안 움직여. 수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었다. 수아가 비틀거리며 골목을 나왔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 따뜻한 코트를 입고 커피를 들고 있었다. 수아만 호텔 가운 하나 걸친 채 떨고 있었다. 물 좀. 수아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수아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손님, 물건 안 사시면 나가주세요. 물 좀 주세요. 공짜로 드릴 순 없어요. 수아가 비틀거리며 편의점을 나왔다. 그때 현기증이 났다. 어지러워. 수아가 길바닥에 쓰러졌다. 쿵. 주변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다. 저 사람 왜 저래? 노숙자인가 봐.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남자가 수아에게 다가와 맥박을 짚었다. 살아있긴 한데 상태가 안 좋아요.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남자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수아를 들것에 실었다. 의식은 있나요? 약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했다. 수아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병원은 싫어.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수아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수아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영양실조에 저체온증. 며칠 동안 굶었나 봐요. 간호사가 수아의 신원을 확인하려 가방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신분증도 없네요. 보호자 연락도 안 되고.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응급 처치하고 깨어나면 신원 확인하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기요. 여기 최수아라는 환자 들어왔다던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병원 원무과 직원입니다. 환자가 우리 병원에 미납금이 있어서요. 미납금요? 네,
한지훈 씨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데 의료비 3천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나중에 처리하시고 일단 응급 처치는 해야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처치 후에는 바로 퇴원 조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나간 후 의사와 간호사가 수아를 바라봤다. 참, 안 됐네요. 그러게요. 아직 젊은데. 2시간 후 수아가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간호사가 다가왔다. 병원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수아가 천장을 바라봤다. 익숙한 천장이었다. 서울중앙병원. 남편이 입원한 곳. 수아가 벌떡 일어났다. 지훈 씨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수아를 눕혔다. 환자분, 안정하세요. 링거 다 맞아야 해요. 지훈 씨 좀 보여주세요. 제발. 보호자가 면회 금지 조치 내렸어요. 보호자요? 시어머니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명숙 씨께서 최수아 씨의 면회를 금지하셨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도 못 만나요? 죄송합니다. 수아가 다시 침대에 누웠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만 바라봤다. 1시간 후 링거가 다 떨어졌다. 간호사가 링거를 빼며 말했다. 이제 퇴원하셔야 해요. 퇴원요? 전 아직 아픈데. 원무과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미납금 때문에. 수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알겠어요. 간호사가 수아에게 종이봉투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따뜻한 음료랑 빵이에요. 제가 사온 거예요. 수아가 봉투를 받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인생은 길어요. 수아가 응급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중환자실 앞을 지나게 됐다. 수아가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 지훈이 보였다. 지훈 씨. 지훈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다. 다행이다. 좋아졌네. 수아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수아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아를 외면한 것이었다. 지훈 씨. 수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지만 지훈은 계속 책만 봤다.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다. 손님, 여기 면회 금지 구역이에요. 잠깐만요. 제발.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수아를 밀어냈다. 수아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훈 씨, 왜 저를 안 봐줘요? 멀리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거기 누구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명숙이 이 실장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최수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수아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명숙이 수아의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 내가 면회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그냥 지훈 씨 상태만 보려고. 명숙이 수아를 벽에 밀어붙였다. 상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편 상태를 봐? 제발이요. 한 번만. 얼굴만. 닥쳐. 명숙이 수아의 뺨을 후려쳤다. 짝! 으윽. 수아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 실장, 전염병원에서 쫓아내. 네, 회장님. 이 실장이 수아를 끌어일으켰다. 가시죠. 나요. 손 치워요. 수아가 몸부림쳤지만 이 실장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이 실장이 수아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명숙이 뒤따라오며 말했다. 야, 최수아. 다시는 이 병원에 오지 마.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1층에 도착하자
이 실장이 수아를 밖으로 밀어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수아가 병원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명동거리. 수아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다. 수아만 배고프고 추웠다. 수아가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났다. 배고파. 수아가 음식점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음식점 주인이 나왔다. 여기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없으면 저리 가. 장사 방해하지 말고. 수아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 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간호사가 준 빵을 꺼냈다. 이것밖에 없네. 수아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런데 입에서 씹히지 않았다. 목이 메어. 수아가 물을 찾았다. 하지만 물도 없었다. 수아가 공원 수도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차가워. 수아가 다시 벤치로 돌아와 빵을 먹으려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왔다. 구구구. 비둘기가 빵을 쪼아 먹으려 했다. 수아가 빵을 치켜들었다. 이건 내 거야. 저리 가. 하지만 비둘기는 계속 따라왔다. 결국 수아가 빵 반쪽을 비둘기에게 던졌다. 이것만 먹어. 나머지는 내 거야. 비둘기가 빵을 쪼아 먹었다. 수아도 남은 빵을 먹었다. 비둘기랑 밥을 나눠 먹네. 수아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때 공원 입구로 경찰차가 들어왔다. 경찰관들이 공원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노숙자 단속이다. 다들 나가. 수아가 황급히 벤치에서 일어나 도망쳤다.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다. 헉헉헉. 수아가 숨을 헐떡였다. 그때 쓰레기통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 수아가 코를 막았다. 냄새.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다. 경찰이 아직 공원에 있었다. 수아가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아가씨, 여기서 뭐해?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어제 봤던 노숙자 할머니였다. 할머니. 어제 그 아가씨네. 여기서 또 만나네. 할머니가 수아 옆에 앉았다. 밥은 먹었어? 네. 빵 조금. 빵만? 그럼 배고프겠다. 할머니가 가방을 뒤졌다. 컵라면 하나를 꺼냈다. 이거 같이 먹자. 내가 물 끓일 때 알아. 정말요? 그래. 따라와. 할머니가 수아를 데리고 골목 안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다. 불을 피워놓고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여기 앉아. 수아가 불 옆에 앉았다.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다. 따뜻하다. 할머니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3분 후 라면이 익었다. 자, 먹어. 할머니가 젓가락을 수아에게 건넸다. 수아가 라면을 한 젓가락 떠먹었다. 맛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할머니와 수아가 라면을 나눠 먹었다. 다른 노숙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새 얼굴이네. 집 없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없어요. 그래, 우리랑 같은 처지네. 여기서 같이 지내. 수아가 주변을 둘러봤다. 골판지로 만든 집, 쓰레기 더미, 불 피운 드럼통. 이게 제 집이라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아에게는 이곳밖에 없었다. 할머니가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처음엔 힘들어.
근데 익숙해져.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 수아가 라면 국물을 마셨다.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였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뭘, 우리끼리 도와야지. 그날 밤 수아는 골판지 집에서 잠을 잤다. 옆에는 할머니와 다른 노숙자들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함께 있으니 조금은 덜 추웠다. 수아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더 나아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차가운 바람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노량진 수산시장. 명숙이 생선가게 앞에 서 있었다. 회장님, 오늘 광어 신선합니다. 상인이 명숙에게 인사했다. 그래, 한 마리 줘봐. 명숙이 광어를 받아 손으로 눌러봤다. 좋네. 이거 20마리 떼갈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명숙이 시장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여자. 호텔 가운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저게 설마. 명숙이 가까이 다가갔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최수아였다. 아, 최수아. 수아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명숙이 수아의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 찾고 있었어요. 명숙이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온몸이 더럽고 냄새가 났다. 크크크. 이게 꼴이 뭐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뭐가?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명숙의 바지를 붙잡았다. 제가 모든 게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명숙이 수아의 손을 뿌리쳤다.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 네. 제발이요.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명숙이 가방에서 생선 대가리 하나를 꺼냈다. 이거나 먹어. 퍽! 생선 대가리가 수아의 발밑에 떨어졌다. 먹어. 그게 내 밥이야. 수아가 생선 대가리를 바라봤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이걸 먹으라고요? 그래. 내가 나한테 비린내 나는 손이라고 했잖아. 이제 그 비린내를 직접 느껴봐.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생선 대가리를 집었다. 명숙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야, 최수아. 평생 그렇게 살아. 쓰레기통 뒤지면서 명숙이 유유히 사라졌다. 수아는 생선 대가리를 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3개월 후 봄. 노량진 수산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상인들이 싱싱한 생선을 늘어놓고 손님을 맞이했다. 광어 싸게 가져가세요. 오늘 잡은 고등어. 신선해요. 그 가운데 한명숙의 가게가 가장 크고 번창했다. 명성수산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회장님, 오늘도 대박이네요. 이 실장이 장부를 들고 명숙에게 보고했다. 오전에만 3천만 원어치 팔렸습니다. 그래, 좋아. 직원들 보너스 챙겨줘. 네, 회장님. 명숙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직접 장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역시 내 손맛이 최고지. 그때 가게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한지훈이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엄마. 지훈아. 벌써 왔어? 명숙이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나르기 시작했다. 건강해진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우리 아들 이제 완전히 나았네. 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명숙이 지훈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회사 일도 배워야지.
엄마 나이 먹으면 내가 다 물려받아야 해. 네, 엄마. 열심히 배울게요. 모자가 함께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상인들이 부러워했다. 명숙 씨 복 많아. 아들도 효자고 사업도 잘 되고. 명숙이 활짝 웃었다. 그래. 사람 냄새, 생선 냄새가 제일이여. 같은 시각, 시장 뒤편 쓰레기 집화장. 수아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온몸은 더러웠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다. 오늘은 뭐가 있을까? 수아가 생선 박스를 열어봤다. 썩은 생선 몇 마리가 들어 있었다. 이것도 먹을 수 있겠지. 수아가 생선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때 다른 노숙자가 다가왔다. 아, 그거 내가 먼저 찾은 거야. 아니에요. 제가 먼저. 닥쳐. 내놔. 노숙자가 수아를 밀쳤다. 수아가 쓰레기 더미에 넘어졌다. 으윽. 노숙자가 비닐봉지를 낚아채 갔다. 수아는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다. 빼앗겼어. 또. 수아의 눈에는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랐다. 수아가 일어나 다른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기 수아 아냐?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예전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진짜네. 최수아. 친구들이 수아에게 다가왔다. 수아가 황급히 얼굴을 가렸다. 저리 가요. 어머, 정말 수아 맞네. 근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친구가 코를 막았다. 냄새. 수아야, 너 진짜 노숙자 됐어?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가요. 제발.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완전 망했네. 그러게. 예전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사진 찍을까? 찍어. SNS에 올려야지. 친구들이 휴대폰을 꺼내 수아를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그만해요. 제발. 수아가 얼굴을 가리며 도망쳤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크크크. 완전 웃겨. 이거 대박 나겠다. 수아가 골목 안쪽으로 숨어들었다.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수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노숙자 단속이었다. 단속이다. 도망쳐. 노숙자들이 우르르 흩어졌다. 수아도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다. 헉헉헉. 수아가 비틀거렸다. 그때 경찰관이 수아를 붙잡았다. 잡았다. 이리 와. 나요. 나 달라고요. 보호소 가야겠어. 신원 확인부터 하고. 경찰관이 수아를 경찰차로 끌고 갔다. 수아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차에 실린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이 점점 멀어졌다. 저 멀리 명숙의 가게가 보였다. 명숙과 지훈이 함께 웃으며 장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 씨.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숙자 보호소. 수아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상담사가 수아와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름이 최수아 씨 맞으시죠? 네. 가족은 없으세요? 아버지는 해외 도피 중이고 남편은 이혼했어요. 수아가 거짓말을 했다. 사실 이혼 서류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렇군요. 직업은요? 없어요. 학력은? 대학? 졸업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재활 프로그램 신청하시겠어요?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 직업훈련이요? 네, 청소,
주방 보조, 간병인 같은 일 배울 수 있어요. 수아가 잠시 생각했다. 해볼게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상담이 끝나고 수아는 보호소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다. 화려했던 파티장, 명품으로 가득했던 집,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들. 다 내 잘못이야. 수아가 중얼거렸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것, 남편을 소홀히 했던 것, 허영심에 빠졌던 것. 수아가 눈을 감았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해. 한 달 후 노량진의 한 식당. 수아가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수아 씨, 설거지 좀 해주세요. 네. 수아가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숙해졌다. 많이 나아졌네. 식당 주인이 수아를 보며 말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일 잘해요. 감사합니다. 수아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수아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손님을 맞이했다. 수아는 설거지에 집중했다.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물 좀 주세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명숙이었다. 명숙도 수아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너. 명숙이 입을 열었다. 수아가 황급히 주방 안쪽으로 숨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아 씨? 왜 그래요? 주인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아가 주방 문틈으로 명숙을 훔쳐봤다. 명숙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10분 후 명숙이 밥값을 내고 일어났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명숙이 식당을 나가려다 주방 쪽을 한 번 더 봤다.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명숙이 문을 열고 나갔다. 수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피해 숨어야 하는 신세. 수아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설거지통에 떨어졌다. 그날 저녁 명숙의 집. 명숙이 지훈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훈아, 오늘 식당에서 내 와이프 봤다. 지훈의 손이 멈췄다. 수아를요? 그래. 설거지하고 있더라.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지내던가요? 글쎄,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명숙이 지훈을 쳐다봤다. 뭐가? 수아 괴롭히는 거요. 이미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명숙이 밥그릇을 탁 내려놓았다. 충분히? 내가 죽어가는데 파티 간 게 충분히 벌 받았다고? 하지만은 없어. 전혀는 아직도 반성 안 했어.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언제까지 복수하실 건가요? 명숙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엄마가 이러는 게 다 너를 위해서야. 저런 여자랑 다시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제 마음도 힘들어요. 명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알아, 아들아.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끝이요? 명숙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마지막 선물이 남았거든. 일주일 후 수아가 식당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다. 어두운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최수아 씨죠? 네. 누구세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이혼 판결문 전달합니다. 이혼 판결문이요? 수아가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법원 판결문이 들어 있었다. 한지훈 씨와 최수아 씨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서명도 안 했는데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혼 판결 내렸습니다.
배우자 유기, 부양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요. 수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저희 완전히 남이 된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관이 돌아섰다. 수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훈 씨, 수아가 판결문을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아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길 건너편 명숙이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실장, 저거 봐. 전현 우는 거. 네, 회장님. 크크크. 이제 마지막이야. 완전히 끝장내주지. 명숙이 차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하며 수아를 지나쳤다. 수아는 계속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이혼 판결문을 꼭 쥐고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